반갑습니다. 붓다의 복과 지혜입니다. 오늘 법문 제목은 무의식이라 부르는 것이 결국은 인간의 삶을 좌우하는 것이다입니다. 부처님께서는 2600여 년 전 이미 우리 마음의 깊은 작용을 알아야 시기라 말씀하시며 인간의 삶이 단순히 눈에 보이는 의식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님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 생각은 잠시 드러난 파도와 같지만 그 파도를 일으키는 근본 바다는 무의식과 같은 깊은 마음자리입니다. 그 마음의 바탕을 바로 보고 청정하게 가꾸어 나가는 것이 곧 불자의 삶이며 부처님께서 보여주신 깨달음의 길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서양 심리학이 말하는 무의식과 불교의 유식학에서 밝히는 근본식의 의미를 함께 살펴보며 우리 삶을 어떻게 바르게 이끌어갈 수 있을지 그 길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그럼 무의식이라 부르는 것이 결국은 인간의 삶을 좌우하는 것이다. 그 여정을 함께 해볼까요?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늘 바른 길을 가고자 하지만 뜻하지 않게 화를 내고 탐욕에 끌리고 때로는 스스로 원하지 않는 행동을 하곤 합니다. 분명 의식으로는 바르게 살고자 다짐하는데 왜 제 삶은 그리 따라주지 않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 조용히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밭에 씨앗을 뿌리면 그 씨앗이 흙 속에 숨어 있다가 때가 되면 싹을 틔우듯 너의 말과 행동도 마음속 깊은 곳에 쌓여 머물다가 인연을 만나면 드러나는 것이니라. 그대가 오늘 다스리지 못한 한 생각이 무의식의 밭에 씨앗처럼 심어지고 그것이 다시 삶을 이끌어가게 된다. 그러므로 참된 수행이란 눈에 보이는 생각만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깊은 근본을 청정히 하는 데 있느니라. 제자가 그제야 합장하며 말했습니다. 아, 이제 알겠습니다. 순간의 생각을 잘 지키는 것이 곧 제 삶 전체를 지키는 길이군요.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며 마지막으로 이르셨습니다. 그렇다. 무의식의 밭을 맑히는 자, 그 사람은 곧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얻게 될 것이다. 옛날 한 수행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늘 바르게 살고자 애썼지만 때때로 이유 없이 마음이 흔들리고 스스로 이해할 수 없는 욕망에 이끌려 괴로움을 겪곤 했습니다. 수행자는 부처님께 다가와 묻습니다. 세존이시여, 제 마음 속에는 제가 모르는 힘이 저를 끌고 가는 것 같습니다. 의식으로는 바르게 살고자 하지만 알 수 없는 욕망과 충동이 저를 흔듭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잠시 눈을 감으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바다 위에서 빙산을 보면 그 수면 위로 드러난 부분은 아주 작을 뿐이다. 그러나 그 밑에는 헤아릴 수 없는 얼음의 세계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너의 의식은 수면 위의 빙산과 같고 네가 모르는 깊은 마음의 세계가 무의식과 같다. 수행자는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깊은 바다는 무엇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답하셨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 속이 온갖 욕망과 충동으로 차 있다고 말한다. 이것은 프로이드라 하는 이의 말과 같도다. 또 어떤 이들은 그 속에 모든 생이 겪어온 기억과 지혜까지 담겨 있다고 말한다. 이는 융의 집단 무의식이라 부른 것과 같다. 그러나 그대여, 불자의 눈으로 보면 그 모든 것은 결국 아레야식이라는 근본식 속에 심어진 씨앗일 뿐이다. 선한 씨앗을 심으면 선한 열매가 맺히고 탐욕과 성냄의 씨앗을 심으면 그에 따른 괴로움이 나타난다.
이것이 바로 업의 법칙이다. 수행자가 감탄하며 합장하자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정리하셨습니다. 무의식의 바다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것을 잘 살피고 바른 씨앗을 심어가면 그대의 삶은 맑아지고 해탈의 길에 한 걸음 다가가게 될 것이다. 무의식이 삶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무의식을 어떻게 돌보느냐가 곧 삶을 좌우하는 것이다. 이야기 속에서 프로이드의 리비도 개념은 무의식 속의 충동, 융의 집단 무의식은 경험과 지혜의 저장소, 그리고 부처님의 가르침은 그것을 씨앗의 창고로 보며 업과 수행의 중요성을 드러내는 방향으로 연결했습니다. 의식은 파도와 같고 무의식은 바다와 같다. 바다를 다스릴 때 파도도 고요해진다. 무의식의 밭에 심은 씨앗이 곧 삶의 열매가 된다. 알지 못하는 마음의 힘이 그대를 이끌지만 수행은 그 힘을 맑히는 길이다. 욕망의 씨앗을 심으면 괴로움이 자라나고 자비의 씨앗을 심으면 평화가 꽃핀다. 무의식은 업의 창고다. 지금의 한 생각이 미래의 삶을 짓는다. 꿈은 무의식의 그림자이지만 깨달음은 무의식의 빛이다. 집단 무의식은 수많은 생의 기억을 품고 있으며 그것은 곧 업의 연속이다. 깊은 마음을 다스리는 이는 삶의 주인이 되고 무의식에 끌려가는 이는 삶의 손님일 뿐이다. 무의식은 두려움의 바다가 아니라 지혜의 씨앗을 키울 수 있는 밭이다. 의식은 찰나의 등불, 무의식은 오랜 밤의 별빛과 같다. 진정한 수행은 무의식을 비우는 것이 아니라 그 안을 맑히는 것이다. 무의식의 씨앗을 바꾸지 않으면 삶의 열매도 바뀌지 않는다. 업은 무의식에 새겨지고 깨달음은 그 업을 소멸하는 불길이다. 마음의 근원을 알면 삶의 주도권도 되찾을 수 있다. 무의식이 삶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라 무의식을 어떻게 쓰느냐가 삶을 결정한다. 옛날 어느 제자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제 마음을 잘 지키고자 하나 순간순간 드러나는 욕망과 분노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또 때로는 이유 없이 슬픔이 밀려오고 알 수 없는 기쁨이 솟구치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이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고요히 대답하셨습니다. 그대의 눈에 보이는 강물은 늘 흐르지만 그 근원은 깊은 산속 샘물에 있느니라. 마찬가지로 그대가 지금 느끼는 생각과 감정은 의식의 강물이고 그 근원은 아레야식이라는 깊은 마음에 있다. 이 아레야식은 모든 경험과 행위가 씨앗처럼 저장되는 곳이다. 이를 근본식이라 하고 온갖 법의 뿌리를 담는다고 하여 근원식이라 하며 모든 종자를 간직한다고 하여 함장식이라 부른다. 제자가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깊은 아레야식은 선한 것과 악한 것을 모두 품고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탐욕과 성냄의 씨앗도 자비와 지혜의 씨앗도 모두 그곳에 머물러 있다. 마치 밭이 어떤 씨앗을 심든 다 받아들이듯 아레야식도 그대의 모든 행위를 씨앗처럼 간직한다. 그러므로 그대가 무엇을 심느냐가 곧 미래의 삶을 결정하는 것이다. 이때 한 다른 제자가 나서서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서쪽 나라의 현자들은 무의식 속에 충동이나 집단적인 기억이 담겨 있다고 말한답니다. 이는 불교의 가르침과 같습니까? 부처님은 부드럽게 미소 지으시며 대답하셨습니다. 그 또한 진리에 가까운 말이다.
그러나 그대들이 깊이 알아야 할 것은 그 무의식적 힘이 단순한 충동이나 기억에 그치지 않고 곧 업의 씨앗이며 수행으로서 맑히고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이니라. 무의식은 그저 숨겨진 힘이 아니라 깨달음을 향한 씨앗의 창고이다. 그대가 바른 씨앗을 심으면 아레야식은 그 씨앗을 길러 그대의 삶을 해탈로 인도할 것이다. 근본식 근원식 함장식 마음의 뿌리, 모든 경험과 업을 저장하는 창고. 인간 마음의 근원적 작용의식의 흐름은 무의식 아레야식의 힘에 의존. 서양 심리학과의 접점 프로이드 융이 말한 무의식과 집단 무의식과 통하되 불교는 그것을 업과 해탈의 길과 연결. 아레야식은 마음의 밥, 심은 대로 삶이 자란다. 무의식은 업의 창고, 수행은 그 창고를 맑히는 길이다. 근본식은 선악을 가리지 않고 씨앗을 품는다. 무엇을 심을지는 오직 나의 선택이다. 근원식은 끝없는 생을 잇는 달이요. 오늘의 선택이 내일의 인연이 된다. 함장식은 모든 경험을 간직한다. 그대의 한 생각도 허공에 사라지지 않는다. 의식은 물결이고 아레야식은 바다이다. 물결을 알고 싶거든 바다를 살펴야 한다. 서양의 심리학은 무의식을 말했으나 부처님은 그 무의식의 근원을 이미 밝히셨다. 무의식의 힘은 두려움이 아니라 깨달음의 씨앗이 될 수 있다. 바른 씨앗을 심지 않으면 잘못된 씨앗이 저절로 자란다. 마음을 지키는 작은 습관이 무의식을 바꾸고 무의식이 삶을 바꾼다. 무의식의 그늘은 업이요. 무의식의 빛은 해탈이다. 근본식을 맑히는 이는 삶의 근본을 바로 세우는 이다. 무의식은 과거의 발자취이지만 동시에 미래의 설계도이다. 수행은 무의식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 무의식을 깨끗이 씻는 것이다. 삶은 의식으로 살아가는 듯 보이지만 진정한 주인은 아레야식 속에 있다. 어느 날 한 젊은 학자가 부처님께 나아와 이렇게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서양의 현자들은 인간 마음의 깊은 곳에 무의식이라는 바다가 있다고 말합니다. 프로이드라는 이는 그 바다가 욕망과 충동으로 가득 차 있다고 하고, 융이라는 이는 거기에 수많은 세대가 겪어온 기억과 지혜까지 담겨 있다고 말합니다. 이 말이 진리에 가까운 것입니까? 부처님께서 차분히 말씀하셨습니다. 바다에 파도가 일어나는 데에는 반드시 근본이 있느니라. 프로이드는 욕망을 보았고, 융은 기억과 지혜를 보았다. 그러나 그들이 본 것은 바다의 한 부분일 뿐, 전체가 아니니라. 불교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그 바다를 아레야식이라 불렀다. 아레야식은 그대의 온갖 경험과 업이 씨앗처럼 저장되는 곳이다. 그것은 욕망의 창고이기도 하고 지혜의 씨앗을 간직한 밭이기도 하다. 학자는 눈을 크게 뜨며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아레야식은 융이 말한 집단 무의식과 같은 것입니까? 부처님은 미소 지으며 대답하셨습니다. 모든 존재는 인연으로 얽혀 있다. 그대의 삶은 단지 하나의 독립된 것이 아니라 수많은 인연과 경험이 함께 짓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한 사람의 마음 속에도 셀 수 없는 세월의 흔적과 집단의 기억이 담겨 있느니라. 융이 말한 집단 무의식은 불교의 유식하기 오래전부터 설한 종자의 저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 잠시 침묵하시던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덧붙이셨습니다. 서양의 학자들이 무의식을 탐구하다가 불교의 가르침과 닮은 점을 발견하는 것은 진리가 언제나 한 길로 통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무의식의 그림자를 보았고 불교는 무의식의 근원을 밝혀왔다. 그러므로 그대들이 알아야 할 것은 무의식이 무엇인가를 따지는 데 있지 않고 그 무의식을 어떻게 밝히고 바르게 쓰느냐에 있다. 그것이 곧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이며 참된 자유의 시작이다. 프로이드 융무의식 이해의 발전. 불교 유식학과 집단 무의식 아레아식 종자 씨앗을 저장하는 창고. 불교가 주는 통찰 단순 설명이 아니라 수행을 통해 무의식을 정화하고 해탈에 이르게 하는 길체시. 프로이드는 무의식의 어둠을 보았고 부처님은 그 어둠 속의 빛을 보셨다. 무의식은 단순한 충동의 창고가 아니라 지혜의 씨앗을 간직한 밭이다. 융이 집단 무의식을 말했을 때 부처님은 이미 연기의 바다를 설하고 계셨다. 무의식을 탐구하는 학문은 많지만 무의식을 맑히는 길은 수행뿐이다. 서양의 심리학은 무의식을 해석하고 불교는 무의식을 해탈로 이끈다. 집단 무의식이 모든 인류의 기억을 품듯 아레야식은 모든 업의 종자를 품는다. 무의식의 그림자를 따라가면 혼란에 이르고 무의식의 근원을 밝히면 자유에 이른다. 심리학은 마음을 설명하고 불교는 마음을 초월하게 한다. 무의식은 인류가 공유한 거대한 강물, 그러나 그것을 건너는 다리는 수행이다. 학문은 무의식을 해석하지만 부처님의 길은 무의식을 정화한다. 프로이드가 욕망을 말했을 때 부처님은 이미 탐욕의 뿌리를 뽑으셨다. 융이 집단의 무의식을 깨달았을 때 불교는 이미 모든 존재의 인연을 설했다. 무의식은 과거의 흔적이자 미래의 씨앗이다. 그것을 바꾸는 힘은 지금 이 순간에 있다. 서양의 학문이 무의식의 창고를 발견했다면 불교는 그 창고를 비우는 법을 가르쳤다. 무의식이 삶을 지배한다면 깨달음은 무의식을 지배한다. 어느 날 한 젊은 학자가 부처님께 나아와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서양에서는 무의식을 탐구하여 인간 마음의 비밀을 밝히려 합니다. 프로이드는 욕망의 바다를 보았고 융은 집단의 무의식을 보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부처님의 가르침은 이들과 어떻게 이어지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 잔잔히 미소 지으시며 대답하셨습니다. 마음은 거대한 바다와 같다. 프로이드는 그 바다 속에 숨어있는 욕망의 물결을 보았고 융은 수많은 생과 인연이 쌓여 이룬 집단의 흐름을 보았다. 그러나 그대들이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 바다의 근원이다. 불교는 오래전부터 그 근원을 아레야식이라 불러왔다. 그곳에는 탐욕도, 성냄도, 자비와 지혜도 모두 씨앗으로 저장되어 있다. 무의식은 단순히 설명할 대상이 아니라 수행으로서 정화해야 할 삶의 뿌리인 것이다. 학자가 묵묵히 듣고 있자 부처님께서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서양 학문은 무의식을 이해하는 데 힘쓰고 불교는 무의식을 해탈로 이끄는 길을 제시한다. 무의식이 삶을 좌우한다면 수행은 그 무의식을 바꾸는 힘이 된다. 그러니 그대들이 참으로 알아야 할 것은 이 한 가지이다. 무의식의 그림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그 속에 심을 씨앗을 바르게 하라. 그러면 그대의 삶은 고통에서 벗어나 지혜와 평화로 향하게 될 것이다. 깊은 바다, 그곳은 고요하되 끝없는 파도처럼 일어나는 마음의 그림자. 빙산의 꼭대기만을 의식이라 부르나 그 아래 잠긴 근원은 수천 생의 발자취 함장의 바다. 프로이드는 욕망의 불꽃을 보았고 그러나 오래전 부처님은 이미 말씀하셨네.
일체의 법은 마음으로부터 비롯된다. 무의식은 어둠이 아니요 연기의 그물 속에서 빛을 품은 씨앗. 그 씨앗이 탐이면 괴로움이요 그 씨앗이 지혜면 해탈이리라. 그러니 우리여 깊은 무의식의 강을 두려워 말고 그 근원을 비추는 지혜의 등불을 켜리. 바다는 어둡지 않다. 바다는 한없이 넓어 부처님의 진리와 맞닿아 있으니. 이상 붓다의 복과 지혜였습니다. 오늘도 복지 구족한 날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붓다의 복과 지혜를 밝히는 큰 자비의 등불이 됩니다.